안녕하세요. 일행공입니다. 독해에 이어서 이제 문법 진행을 할 건데, 독해는 제가 위에 카드로 올려드릴게요. 문법을 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 첫 번째, 너무 단순하게 푼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그냥 문장을 쓱 보고 걸리는 거 하나, 눈에 보이는 거 하나 있으면 그것과 관련해서만 판단하시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너무 이해 없이 포인트 암기만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직 대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문법 문제를 풀 때는 예전에는 형태만 암기해서 풀 수 있는 문항들이 많았거든요. 선지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당하는 포인트의 내용만 알면 1대1로 대응을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구조를 파악해야 하는 문제의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문적인 능력도 능력이지만 그것과 함께 해당하는 개념, 문법 이론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풀이 과정을 하나씩 밟아가야 하는 경우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단순히 보일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씩 따져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집 새로 살까요? 라는 질문, 엔제 같은 거 저는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뭔가 강의를 듣고 말고 새로운 교재를 풀고 말고의 문제 영역이 아니라 습관이거든요. 일주일이라도 한 달이라도 내가 직접 찾아서 따져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문제집 사지 마시고 틀린 거 복습을 하실 때 내가 어떤 포인트를 잘 못 찾는지에 집중하셔서 복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강의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강의가 더 좋을까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말 그대로 습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새로운 문제는 어떻게 하냐? 남은 기간 동안 풀 동형, 회별로 거의 3문제에서 4문제 들어있고, 하프 하실 분들 하시겠죠? 보통 2문제 들어있으니까 2문제에서 2문제 정도 들어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로도 양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따져보는 요 습관을 들이는데 초점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독해에 이어서 문법에도 정답률 참고해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이고 가장 많이 틀렸어요. 정답률이 공단기를 기준으로 하면 44%, 메가를 기준으로 하면 39%입니다. 그리고 2번을 많이 골라서 틀리셨는데 왜 그런지 볼게요. 단수가 나왔고 조동사 다음에 수동태인데 목적어가 없네요. 수동태로 쓰인 거 맞고 조동사니까 수일치 따질 필요 없죠. 그리고 feed 자체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헷갈릴 수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수동 불가 자동사, 뭐 appear라던가 become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니니까 맞겠지 하고 넘어가셔야 되고, feed 정도는 외우고 있었어야 하는 동사입니다. 자타로 다 쓰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feed, feel, 그 다음에 read 이런 등등등 몇 가지 동사들이 있는데 얘는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마 포인트 교재 가지고 있는 거 아무거나 찾아보면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 테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ccording to인데 얘는 전치사죠. 그러니까 뒤에 명사 and 명사 왔고, 그러면 이제 눈에 띄는 게 it죠. 여기도 it가 있는데 it가 받는 거는 a horse니까 대명사에 모두 맞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1번 맞는 것 같은데 하고 넘어가시겠죠. 2번 볼게요. 주어가 had 이고 동사니까 수동으로 쓰인 거 맞죠? 바람에 날려가는 거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 접속사가 나오고 바로 ing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해야 하는 생각, 주어, 비동사 생략되어 있겠네.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두 번째, 이 주어는 어디 있느냐. 생략이 되었으면 주절이랑 일치해야죠. 그런데 hat이랑 working이 일치할 수 없잖아요. hat이 working을 능동으로 쓸 수 없죠.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의미상 주어가 필요하다. 뭐 분사구문을 만드는 방법 뭐 이런 것까지 배워가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딱 발견하지 못한 이유, 평소에 습관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모든 건 다 알고 있어요. 모르시는 문법 내용은 요즘 거의 안 나옵니다. 문장이 ing로 시작했으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따질 수 있어요. 첫 번째, 동명사 주어. 그리고 분사구문. 동명사 주어라고 한다면 뒷부분에 단수 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분사구문이라고 한다면 뒷부분에 콤마하고 실제 주어 동사가 나와야 하죠. 이게 뒤에 올 수도 있고. 접속사는 생략할 수도 있고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생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 들어보신 내용이죠. 그러면 분사구문이 나왔을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의미상 주어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이 말인 즉슨 주절의 주어와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 일치하지 않는다면 의미상의 주어가 포함이 돼야겠고, 1번에 이어서 분사구문의 능수동이 맞는지, 세 번째, 시제가 맞는지, 쉽게 말하면 having pp로 써야 할 것은 아닌지, 그리고 네 번째, 동사 자체의 어법이 맞는지 틀렸는지 확인해 보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allow가 쓰였는데 목적어 to 부정사, 목적어 to 부정사인데 pp로 쓰였어요. 그러면 얘 없이 바로 to 부정사 와야겠죠.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동사 자체의 어법까지 총 4가지를 따졌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번 볼게요. no as고 부사가 나왔으니까 문장을 분석하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죠. 없다 생각하고 판단하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외웁니다. 그쵸? 형태부터 틀렸네요. 이런 거는 그냥 포인트를 외워서 푸는 문제고. 4번 2분 나왔는데 이건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죠. 올도처럼 쓰인 게 아니라 컴플리멘트 뭐를 칭찬하다인데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태로 쓰인 거 맞고, 그리고 pp로 쓰였는데 뜬금없이 굿이 나왔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형용사가 나왔으면 우리는 항상 이게 부사로 바뀌어야 될 게 아닌가
부사면 형용사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야 되죠. 그런데 두라는 동사 자체는 일형식으로도 쓰이고 삼형식으로도 쓰인단 말이죠. 그런데 타동사의 목적어 목적 보어로 오는 오형식으로는 쓰이는 경우가 없고, 그러면 이게 굿이 오려면 이게 pp로 수동으로 바뀌고 목적어 없는 상태에서 목적 보호만 그대로 오는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두는 그런 동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틀렸네. 굿이 올 자리가 아예 없으니까 where로 바뀌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어야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2번을 골라서 많이 틀렸는데 왜 그랬을까? 그럼 1번은 왜 어디가 틀렸다고 생각했을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요거밖에 없고, 이게 feed라는 동사 자체가 자동사, 타동사 다 쓸 수 있는 거다 보니 이게 자동사로 바뀌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셨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2번을 뭐라고 해야 되나? 2번 같은 경우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신 것 같아요. 그냥 ing 왔네 이 정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사구문이 왔을 때는 분사구문과 관련된 최소 4가지의 것을 다 따지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인 의미상 주어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으냐도 생각하지 않고 넘어간 거죠. 그래서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알고 있는 문법 지식을 총동원해서 하나씩 따져가 보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3번, 4번은 어려운 것들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 와중에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를 가지고 소거를 했어도 충분히 1번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밑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다. 단편적으로 생각했다. 라고 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위치가 나왔네요. 그러면 관계사랑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선행사입니다. 선행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관계 대명사, 이게 which나 who나 로 쓰일 것인지 아니면 선행사가 없는 what으로 쓰일 것인지부터,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완전한 절이냐 불완전한 절이냐, 그 다음 선행사, 그리고 선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쓰는 거 등등등등. 그런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 관계 대명사는 저는 보통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관계 부사처럼 쓰인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완전한 절이다. 그래서 주어, 동사인데 수동이니까 목적어 필요 없고, 그러니까 during which로 쓰인 게 맞는 거죠. 지금까지 나왔던 문법 문제들은 보통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통으로 밑줄을 그어줬거든요. 밑줄 문법으로 나오는 경우.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따로 써줬지만 이 관계사가 어느 위치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 이 자리에 이 관계사가 들어가는지 맞는 거는 선행사도 따져야 되고 앞부분을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봤을 때 위치만 보고 뒤만 볼 게 아니라 당연히 앞부분도 봤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률 보면 1번 골라서 틀리신 분이 틀린 사람들의 대부분이에요. 왜냐? 뒤에 건 엄청 쉽거든. 2, 3, 4는. 그러니까 1번 완전한데 위치 안 되는데 하고 그냥 바로 넘어간 거죠.
배운 거를 하나씩 배운 걸 바탕으로 배운 걸 총동원해서 푸셔야 되는 게 바로 문법입니다. 선지를 여러 번 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 번 읽어서 눈에 걸리는 걸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 풀 때 잘 봐서 한 방에 확신을 갖고 답을 고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독해까지 자신감 있게 풀 수 있으니까.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사고 대절이죠. 여기 안에서만 판단을 하면 되는데 동사 밑줄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수일치 판단하고 그리고 태 판단하고 시제 판단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런 순서대로 나오지만 최근에는 능수동 자체를 묻는 경우들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어요. 빈도상으로 보면 최근 빈도는. 그런데 컨비네이션이고 전치사 구가 꾸며주고 있는 거니까 동사니까 was로 바뀌어야 되죠. 세 번째, cold네요. 준동사 밑줄이라고 봤을 때 첫 번째로 판단해야 되는 거 이게 준동사 자리냐 정동사 자리냐. 준동사 자리라면 준동사 그대로 능수동, 태, 시제 요거 따져주셔야 될 거고 동사의 어법도 확인해 주셔야겠죠. 그런데 정동사 자리라면 그냥 준동사가 아니라 정동사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 얘는 과거형이니까 그대로 쓰는 게 맞는 거고 그쵸? 그런데 인핸스 디자인 이거 콤마고 주어 동사니까 얘는 PP 자리니까 맞네요. 삽입된 거니까. 그 다음 서치면 바로 뒤에 명사 중간에 형용사 온다. 서치어 형명순으로 온다. 바로 뒤에 토크 명사로 쓰일 수 있으니까 맞고 1번에서 단순하게 뒤만 볼 게 아니라 앞부분까지 같이 볼 수 있었다면 관계사의 태생 자체가 선행사랑 가장 관련이 깊다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 그거를 적용해서 풀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선행사를 따지기도 전에 앞부분을 좀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밑줄의 범위가 지금까지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까지 같이 그어져서 나왔다면 혹은 전치사에만 그어져서 나왔다면 이번에는 전치사 관계대명사인데 관계사의 밑줄이 쳐져 있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앞부분을 안 보고 뒷부분만 본다. 이거는 조금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셔서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포인트만 암기해서 풀었다 라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추측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14번 영작이고 옳지 않은 걸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약간 이 문제가 이번에 문법 문제가 6번도 그렇고 14번도 그렇고 계속 분사를 묻고 있거든요. 분사 자체가 최근에는 빈도가 가장 높아요. 그리고 같은 시험지 내에서 분사 구문과 관련된 분사와 관련된 걸 여러 개를 줬다는 거는 의도적으로 난도를 좀 낮추려고 했다는 것도 됩니다. 가장 빈도가 높은데 그 와중에도 여러 개를 냈으니까 선지를 가장 빈도가 높은 걸 여러 개를 냈으니 의도적으로 난도를 좀 낮추려고 했다라는 게 좀 많이 보이죠. 영작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글을 보셔야 됩니다. 한글을 먼저 보고 거기에 맞춰서 문장을 보셔야 되고 때문에고 잠을 이룰 수 없다니까 포로슬림 맞고 컵스에 오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에 붙으면 안 되고 해빙 PP고 커피를 마신 게 먼저니까 해빙 PP로 쓰인 것까지 맞고 그 다음 제일 첫 번째 뭐 따져야 된다고 했죠? 의미상의 주어 필요하냐 안 하냐. 커피를 마신 것도 쉬기 때문에 추가로 표기할 필요 없죠. 여기까지. 친절한 사람이어서 사랑받는다. 사랑받는다까지 맞고 친절하기 때문에 분사구문 쓰인 거 맞고
she가 친절한 거니까 being 그대로 쓰인 거 맞습니다. all things considered는 그냥 암기하고 있었어야 되는 내용이고 추가적으로 확인할 거 concerned, concerning 둘 다 쓰입니다. 요거 정도까지만 챙겨주셨으면 되겠고 best qualified 이렇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고 for the position까지도 괜찮죠. 틀린 거 없죠. 이거 물어보는 문제였고 all things considered 알고 있느냐 아니냐. 그 다음 다리를 꼰 채로 이거는 기본서 어딜 봐도 나오는 부분인데 crossing 되어 있으니까 틀렸죠. 정답률 좀 볼게요. 비슷하게 골랐는데 14번 정답률이 지금 60%가 넘었는데 나머지가 비슷하다라는 거는 실수일 수도 있고 아직 공부가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 너무 넓게 생각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for 더 오는 게 맞나 안 맞나 뭐 이런 거 for a long period 이거 맞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눈에 가장 대표적인 거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대표적인 것들만 따지셔도 그러니까 뭐 심화 이런 거 필요 없이 알고 있는 포인트 본인이 보고 있는 교재에서 포인트 요약 교재든 뭐 포인트 교재든 압축 교재든 간에 거기에 있는 것만 잘 소화해서 집어넣으면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제 남은 건 정리하면 문법은 형태를 파악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구조를 파악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이 구조는 형태가 포함된 구조 파악이고 이거는 암기의 문제이고 얘는 이해의 영역인데 예를 들어서 be known as 같은 거 이거는 분사구문의 뭐 의미상 주어 같은 거 이런 거죠. 최근에는 이쪽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내가 찾아내보는 훈련, 연습, 습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새로운 교재 필요 없고 틀린 거 복습하시면서 이 연습을 하세요. 하나씩 따져보는 연습. 그러기 위해서는 단원별 OX보다는 사지선다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새로운 문제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풀 동영이나 하프로도 충분하다. 마지막 해당하는 포인트를 발견했으면 그거랑 관련된 모든 내용을 따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 방에 답을 확신을 가지고 고르실 수 있고 여기에서 문법을 풀면서 얻은 자신감을 독해까지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이번 국가직은 독해가 비교적 쉽게 나왔기 때문에 문법이 6번 같이 조금 정답률이 낮게 나와도 초반부에 뒷부분의 독해를 풀면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19년 지방직처럼 독해가 어렵게 나와버리면 문법에서 가지고 있는 그 찜찜함을 독해까지 가지고 가면서 독해도 잘 안 읽히게 되는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남은 기간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합격하세요.